설계구 시작합니다. 테슬라에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카 컴퍼니로서의 그림을 봤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외워두어야 될 부분이 2030년에 테슬라가 밝힌 생산 목표는 2천만 대라는 것. 2천만 대를 어떻게 구가할 것인가. 그리고 프로핏 마진을 20% 내외에서 유지하겠다. 이건 거의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대량 생산하면서 페라리 정도의 프로핏 마진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프로핏 마진. 사실 이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마진율이 10%를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를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거는 생산 공정의 혁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오늘 그래서 제가 먼저 테슬라의 생산 공정의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산 공정을 보면 보통 이러한 스탬프하고 이렇게 이제 몰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부분적인 것들을 만들고서 그다음에 바디를 전체를 땜질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이 다 뭐냐면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고. 기존의 네. 컴퍼니 사는 방법. 네, 이거는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가 처음 만들었을 때 포드 자동차가 당시에 있었던 유럽의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프랑스의 자동차들, 영국 자동차를 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을 하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는 것은 거의 자본주의의 상징이잖아요. 노동자는 제자리에 서 있으면은 물건이 와서 나는 똑같이 나사만 조립하면은 되는 것.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을 대단히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던 거죠. 테일러짐이라고 얘기하고 네. 소품종 네. 생산 체계를 갖췄다고 하는 게 네. 포드가 시발점이죠. 네, 포드가 시발점이죠. 포드의 모델 T라고 하는 것이 시발점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자동차 프로덕션 프로세스에서의 혁신이고요. 두 번째는 1970년대하고 8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토요타가 만들어냈던 린 프로덕션 또는 린 매뉴팩처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저스트 인 타임 매뉴팩처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스트 인 타임 매뉴팩처링은 이런 그림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오늘 타이어가 20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전에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드 자동차는 처음에는 타이어도 생산했어요, 직접. 타이어도 직접 생산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차 유리도 생산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요즘 아웃소싱의 비율로 나가는 건데, 아웃소싱 하는 사람들이 타이어가 100대가 매일매일 필요하니까 일주일이면 7일 다 돌아간다고 쳤을 때 700개가 필요하면은 여유 있게 해가지고 800개 정도를 매주 초에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창고도 800대를 관할해야 되고, 그쪽은 생산할 때도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퀄리티 검증을 해줘야 되고, 입고를 받을 때도 이러려면은 토요타에서 800개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토요타가 이거를 없앤 거예요. 우선은 이 하루에 100대가 필요하면 매일매일 한 105개만 배달해라. 그럼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이죠. 그리고 이거 딱 맞게 하고, 린 프로덕션은 뭐냐면 우리가 상호 신뢰 관계를 계속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퀄리티 컨트롤을 너네가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또는 너네가 안 하면 우리가만 하겠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퀄리티 컨트롤하는 것을 한쪽만 하자. 그것만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고에 대한 비용도 아끼고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R&D에 대한 비용도 어떻게 보면은 아끼는 거고, 아껴서 사실 비용을 낮추는 게 되게 그렇죠. 그리고 공장의 부지 공간도 되게 줄어드는 거죠. 또는 동일한 부지 공간에서 자동차가 더 많이 생산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의 토요타가 혁신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코스트 리덕션이 이루어지죠. 품질 관리도 잘 됐고,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이 일본 차가 미국과 유럽을 상륙을 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미국 기업들, 크라이슬러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또는 독일로 와서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든지 프랑스에서 르노라든지 시트로엥이라든지 푸조라든지 이런 자동차 기업들을 완전히 물리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뭐냐? 토요타죠. 토요타가 지금 가장 많이 팔릴 정도로 완전히 시장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많이 생산하고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있어서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전환점이죠. 그렇죠. 세 번째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100년의 자동차 역사에서 세 번째 전환점을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장의 이미지는 테슬라 멕시코 기가팩토리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공장의 건설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2024년 하반기,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하반기라고 하지만 12월 정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25년부터 공장이 가동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테슬라의 프로덕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생산 공정의 혁신이 100% 구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그 텍사스의 기가팩토리라든지 베를린 기가팩토리라든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구현이 됐다라면 이제는 100% 여기서 구현된다고 볼 수가 있죠. 무엇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 인더스트리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나왔던 네. 이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네. 건데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자동차 생산 공정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처음에 프레스 공정을 거쳐요. 그래서 찍어내죠. 네. 양옆에를 찍어내기로 하고 앞에 프론트를 찍어내기로 하고 후반부인 레어를 찍어내기로도 해요. 찍어낸 다음에 다 찍어낼 때 다 찍어낼 수 없으니까 찍어낸 것끼리 또 용접도 하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바디를 만들어냅니다. 바디를 만들어내고 여기 프레스 한 거를 붙여서 네, 다 붙여가지고 바디가 이루어지면 여기 문짝까지 붙여서 이 칠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문짝을 떼어냅니다. 문짝을 다시 다 떼어내고 왜요? 그래야 안에다가 뭘 집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짝을 다 떼어내고 흔히 말하는 어셈블리 라인에서 하나하나 다시 다 조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형을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문짝을 붙입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플렉시빌리티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건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해진 루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전기차의 과정들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우선은 테슬라가 만들었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이거는 지금 벌써 기가팩토리들 지금 텍사스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상하이에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무인 운반 차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인 운반 차량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 중간에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 같지만 컨베이어 벨트 같지 않은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실수가 일어나요. 사람이 다쳐요. 그러면 전체가 멈춥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만 하니까. 이 순서대로 해야만 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얘가 옆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하나씩 여기서 차곡차곡 쌓일 수도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동할 수 있는 네. 카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카트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모델 3 같은 데에서 만들어지는 데다가 모델 Y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컨피그레이션 하면 일주일 뒤에는 모델 2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라인에 고정된 라인에서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소나타 만드는 데서 절대 제네시스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유연성 있게 모델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인 운반 차량이 있으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무인 운반 차량들이 테슬라에 처음으로 가동됐다는 부분은 대단히 생산 공정 혁신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가프레스죠. 기가프레스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거를 한 덩어리로 찍어냄으로써 용접 공정을 많이 없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가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자동차도 폭스바겐도 토요타도 도입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가프레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론트 라인이 한 덩어리를 찍힌 모습이죠. 과거에는 요거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 두 개를 용접으로 연결을 해냈다라면 이제는 한 덩어리로 찍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레어 부분이겠죠. 뒷부분.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가 크게 찍혀지는 겁니다. 두 덩어리가 찍혀지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예를 들면 용접으로 옛날에 다 붙였다라면 용접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공정이 단순화되는 거죠. 이거는 레어하고 프론트를 갖다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 핵심은 뭐냐면 이게 아까 말했던 레어고 프론트고 양옆에 바디고 문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차체 밑이죠. 네. 자, 이것을 따로따로 생산해도 돼요. 네. 따로따로 생산해서 연결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는 따로따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모습을 갖춰지면 여기 차체 공정에서 완전한 바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자동차 모양 우리가 보는. 그리고 이것이 도색도 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든지 문짝만 떼어내고 다시 만들어내는데 무조건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그렇죠.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자,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파라렐하게 자 앞부분 생산 라인에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거고 뒷부분만 계속 어떤 라인에는 조립을 하는 거예요. 네. 앞부분만 조립하고 옆에 바디만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서로 합체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원래는 합체된 상태에서 빈약하게나마 합체된 상태에서 조립을 계속했다라면은 테슬라는
앞에 덩어리, 뒤에 덩어리. 물론 이것도 기가 프레스로 확 찍어냈지만 여기다 뭐 붙일 거 붙이고 밑에 붙일 거 붙이고 옆에 붙일 거 붙이고 있다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박스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포드가 만들었던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은 한 사람이 단일 노동을 함으로써 거기 부분에서의 단가를 노동 생산성을 높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는 큰 차 옆에 다들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거리면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레이어 프론트 부분만 모여가지고 짧은 조그만 공간에서 프론트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레이어만 뒷부분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을 수 있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충돌도 되게 공간 활용이 되게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과거에서는 모델 3는 요 차체 하나, 모델 3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모여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부터 나오는 것들은 요 조그만 프론트나 레이어에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딱 작업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덴서티 같은 경우도 44%가 좋아진다는 거고 스페이스의 효율성도 공간의 효율성도 30%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2030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조립 보정이 맨 마지막에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4680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이 맨 마지막 위에 의자를 올려요. 의자를 올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맨 마지막에서 낑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다 있다가 밑에 바인이라는 건 바닥도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바닥도 없이 옆에 측면 따로,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밑에 따로 해서 밑에는 배터리와 의자만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합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할 수 있고 옆에도 할 수 있고 다 앞부분도 할 수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차 전체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같이. 네. 차체를 쪼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건 프론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프론트 앞부분, 자 여기 앞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 네 사람들은 앞부분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예를 들면 8사람이 낑기기에는 공간이 부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사람이 조금씩 앞부분 하는 사람, 옆부분 하는 사람, 옆부분 하는 사람, 뒷부분 하는 사람씩 나눠져 있다면 여기에는 공간이 앞부분이 크기가 작으니까 앞부분만 네 사람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훨씬 더 빠르게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간도 적게 차지하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파라렐이에요. 파라렐이 뭐냐면 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동시에 이쪽 라인에서는 앞부분만 하고 옆에 라인은 원래는 공정 라인은 하나예요. 어셈블리 라인. 네. 근데 테슬라는 무인 운반 차량으로 여기 와서는 4개의 라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앞부분만 하는 사람, 뒷부분만 하는 사람, 옆에 바디만 하는 사람, 아랫부분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동시 조립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지금 그럴 필요를 없애버렸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합치면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언박스드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는 것처럼 차체가 하나의 덩어리였을 경우에는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1시간에 10가지라면 여기서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1시간에 10가지는 똑같이 하겠죠. 사람은 4명이니까 1시간에 10가지 하는데 자 옆에 지금 뒷부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또 다른 밑바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에 10가지씩 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동자 숫자만 많으면 동시에 1시간에 사실은 40가지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병행을 하면 여기서는 1시간에 4명이 10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치면 1시간에 10가지를 해요. 1시간에 10가지를 하는 팀이 여기 또 있어요. 1시간에 10가지 하는 사람이 또 있고 1시간에 10가지를 또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지금 40가지의 일이 1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합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 밑바닥을 조립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의자를 올린 다음에 이 배터리와 의자가 같이 쭉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체가 되는 것이 테슬라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 왜 중요하냐? 비용을 낮추는 거. 아까 전에 린 프로덕션이 뭘 했습니까? 코스트 리덕션 했잖아요. 네. 비용을 낮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판매 가격이 동일했을 때 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프로핏 마진, 이윤율이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모델 T도 1909년에 한 대당 $850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이후로는 1924년에 이게 $260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260로 내려가도 마진이 남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미국 차들 나머지 회사들이 다 망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850로 생산 공정이 낡은 생산 공정으로 만들고 있는데 모델 T만 $260에 팔아도 또 프로핏 마진이 남아요. 그러니까 모델 T가 세상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2030년 갔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같은 이런 방식이 지금 첫 도입된 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멕시코 공장에서 도입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예상하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모델 2입니다. 일명 $20,000 미만의 차. 그러니까 아주 저가형 모델이죠. 이 저가형 모델을 이 생산 공정으로도 하면은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프라핏 마진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GM 제너럴 모터스 CEO가 뭐라 그러냐면 $20,000에서 $30,000까지의 자동차에는 우리는 마진을 못 남긴다 그랬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자동차 볼트입니다. 볼트는 GM이 생산해도 프라핏이 없는 차예요. 영업이익률이 0원이. 영원인 거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데서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낮잖아요. 낮은 이유들이 여기에서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모델 2, 즉 아이오닉보다 5보다 훨씬 더 저렴한 $20,000 미만의 차를 만들면서 여기에서도 영업이익률을 20% 낸다. $20,000 차에서 페라리 영업률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AI에 의해서 가능하기보다는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한 것입니다. 완전히 카 컴퍼니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그 카 컴퍼니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는 거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저기 주변에 서 있는 4명을 언젠가는 옵티머스로 바꾸겠다고, 로봇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죠. 훨씬 더 단순한 작업이고,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차체를 갖다가 4명이 작업하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립하는 거거든요. 다리로 걸어가면서. 그러려면 옵티머스는 걸어가면서 조립하려면 힘드니까 제자리에 서서도 조립할 수 있다. 왜? 덩어리가 작으니까. 자기가 맡아야 되는 구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 의해서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순수한 카 컴퍼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여기 로봇이 있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AI가 결합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하튼 카 컴퍼니만으로도 여기는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지금 테슬라의 표현으로는 50%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18,000에서 $22,000 사이에 모델 2를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야만 여러분 2030년에 2천만 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천만 대를 그런 유지를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미 이것이 계획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카 컴퍼니만으로도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토요타 현재도 이건 현재 수준이에요. 현재 수준에도 토요타가 자동차 퍼카 만들 때보다 테슬라의 프라핏이 8배가 높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현재도. 그러니까 절반을 줄이지 않고 세 번째 생산 혁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근데 이것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프라핏 레이트가 대단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장기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2025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2025년과 2026년에 왜냐하면 멕시코 공장이 모델 2를 생산하게 되고 이 멕시코 공장이 모델 2를 생산하면서 지금 중간중간에 상하이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가 브레이크 타임을 갖거든요. 3주간 막 2주간 이때마다 조금씩 이 생산 공정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공정 방식이 나중에는 베를린 기가팩토리라든지 텍사스 기가팩토리 또는 뭐 지금 예측되고 있는 인도의 기가팩토리 뭐 이러한 부분에서 왜냐하면 2030년까지 13개에서 16개의 기가팩토리가 만들어져야 2천만 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팩토리는 대단히 많이 지어질 거고 새로 지어지는 데는 다 이 생산 공정,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단히 저가의 자동차를 가더라도 왜냐하면 모델 3, 모델 Y를 2천만 대 팔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1,000만 대 이상은 1,000만 대 이상은 모델 2에서 나와줘야 돼요. 2천만 대를 파는데 다 제네시스도 다 판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급 차량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폭스바겐 회장도 얘기했죠. 우리도 ID1 그래서 $20,000짜리 만들겠다. $20,000짜리 전기차를 만들겠다. 즉 대부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가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가형 전기차를 누가 먼저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AI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